이제 앞부분에서 우리가 그 보어의 수소원자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에너지 간격이 그렇게 되고 그 에너지 간격이 이제 선 스펙트럼으로 불연속적으로 나온다. 그래서 그 불연속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 퀀텀. 그죠? 양자화되어 있다. 양자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똑같은 내용에 이게 물리학하고 화학의 공통적인 내용이라 그랬죠. 근데 약간 이제 물리학스러운 문제로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 이 에너지, 광자의 에너지. 우리가 이제 얘를 광자라고 이야기하거든. 앞부분에서 했죠. 어떻게 에너지를 어떻게 나타냈다니 플랑크 상수에다가 진동수 F, 프리퀀시야. 그 다음에 얘는 플랑크 상수의 진동수 대신에 람다분의 C. 이런 유명한 식이 있습니다. 이거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외우고 있어야 된다. 이런 공식이 있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얘가 우리 진동수거든. 그 다음에 얘는 웨이브랭스라고 해서 파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동수를 우리는 영어로 frequency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F로 쓰는 거야. Q다, Q. frequency. 그 다음에 얘는 웨이브랭스야. 웨이브는 파잖아. 랭스는 길이 롱의 명사형이잖아요. 랭스. 그래서 웨이브랭스 이렇게. 그래서 파장하고 진동수의 관계를 이렇게 나타낸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우리 이제 광자의 에너지라고 하는 거, 에너지는 진동수하고 비례하더라. 이게 증가하면 진동수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게 증가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파장이 짧아지는 거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는 거다. 파장하고는. 그래서 보어의 식을 갖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볼게요. 이걸 첫 번째 껍질이라고 그래봐.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n이 1이고, n이 2고, n이 3이고, n이 4가 이렇게 있다 해봅시다. 이랬을 때, 이제 선생님이, 여기가 이제 바닥 상태일 거 아니니? 얘가 이제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이렇게 에너지를 EA라고 한번 해볼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우리는 에너지가, 여기 에너지 준위가 낮잖아. 이렇게 올라갈수록 에너지 준위가 높거든.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높은 쪽으로 올라가는 걸 우리는 얘가 흡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흡수 스펙트럼. 이게 올라가면 이제 흡수 스펙트럼이야. 그래서 칼라프란,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 이렇게 연속 스펙트럼에 저 라인이 까만색 선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은 까만색 선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올라갔던 애가 여기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방출이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선생님이 B라고 할게요. 이거는 방출이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일로 내려올 때도 방출이겠죠.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 여기는 EC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봐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이만큼 올라가야지 얘 여기 있던 전자가 여기로 딱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 불연속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여기 이만큼 준다고 절대 저기에 못 올라가요. 저만큼 이상의 빛을 줘야지, 에너지를 줘야지 거기로 꽁충 올라갈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어설프게 이런 쪽에 에너지 준다 그래갖고 여기까지 못 올라간다. 이해되죠? 마찬가지야 다. 여기까지 올리려면 정확하게 이만큼의 에너지를 줘야지 올라가는 거지. 어설프게 이만큼 줘갖고는 못 올라가더라. 더 주는 건 올라가. 그건 올라가죠. 이렇게. 그래서 정확하게 그 위치에 올라가게끔 이렇게 전이가 형성이 되더라. 자, 그러면 이제 봐봐. 여기에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따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겠니? EA에. 절대값만 본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냐? 그죠? 에너지는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 식에다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얘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 다시 한번 쓸게. 절대값이야. 이렇게. 그럼 얘를 갖다가 이렇게 쓸 수 있지.
맞아요? FH 자연스럽게 없애버립시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 진동수의 합하고 같더라는 거지. 그쵸? 이렇게 만들 수 있더라. 그러니까 에너지하고 진동수는 같은 텀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더라는 거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물리학원에서는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온다고. 이런 관계. 이렇게 되죠. 그러면 또 이 식을 또 이렇게도 예쁘게 쓸 수 있지 않겠냐? 플랑크 상수에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 양변에 이제 여기 HC 나눠도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 람다 A는 1 어떻게 돼? 람다 B분의 반비례니까 람다 C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온다. 근데 이건 너무 쉽지 않냐? 그래서 이걸 문제를 이렇게 주지 않는다는 거죠. 얘 똑같은 표현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통분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문제에서 주냐면 람다 A분의 1은 람다 B 곱하기 람다 C에 람다 C 플러스 람다 B 이렇게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준다고 해. 그러니까 이거라고는 아는데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 이렇게 바꿔놓으면 이거 뭐지? 이렇게 되는 거야. 별거 아니야. 또 니네들 더 헷갈리게 하려고 한 단계를 더 바꾸죠. 분모 분자를 바꿔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람다 A가 람다 B 플러스 람다 C에 람다 B 곱하기 람다 C다. 이렇게 준다고. 이런 문제로 준다고요. 니네가 봤을 때 똑같은 얘기인데 생판 다른 것 같은 느낌이지. 이런 식인 거야.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이런 관계식을 준다. 이런 관계식을 구하는 문제가 나온다.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광자 에너지야.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전자전이라 그러죠. 전자전이에서 위로 올라가는 걸 흡수, 떨어지는 걸 방출. 흡수할 때는 스펙트럼에 어떻게 나온다? 칼라풀한 색깔의 까만색 선이 흡수선이 나타난다. 방출은 뭐예요? 까만색 배경에 칼라풀하게 빨주노초 반환부가 색깔이 선이 나타나는 걸 우리는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한다. 나중에 이제 고1 때 이거 이제 배웁니다. 빅뱅 우주론 이런 거에서 이제 스펙트럼의 종류 이런 거 할 때 나오는 내용이다. 됐지? 자, 이제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는 끝났고요. 이제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면 전기력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전기력. 전기력이니까 힘이잖아. 우리가 힘 그러면 K의 R의 제곱에 Q1, Q2더라.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쿨롱 폴스라 그래. 두 점전화가 서로 끌어당기거나 두 점전화가 서로 밀어내는 힘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전기력을 설명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러더퍼드가 뭐라 그랬어?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렇게 전자가 원운동을 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보어가 원운동한다는 건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보어가 얘기한 건 뭐라고요? 이게 이대로 원운동 해버리면 어떻게 돼? 안으로 끌어당기잖아. 네 개의 질량이 워낙 크다 보니까 핵은 정지해 있고 전자가 안으로 기어 들어올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원운동만 했다 그랬을 때는 기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된다? 붙어버려야 된다는 거지. 근데 붙은 놈이 없더라는 거지. 보호가 관찰해 보니까. 다 각자 자기 라인에 있더라는 거야. 다 각자 자기 라인에서 원운동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물론 파동의 형태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전기력이 이 원운동을 하게 하는 근본 원동력인 구심력이다 라고부터 출발을 하기 위해서 전기력을 따지게 된 거야. 그래서 전기력을 나타내는 건 어떻게 된다? 두 점전화 사이에 서로 작용하는 힘, 작용 반작용력이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플러스 점전화가 있다. 플러스 점전화가 있다. 마이너스 점전화가 있다. 마이너스 점전화가 있어요. 이 둘 사이의 거리는 R 떨어져 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니? 얘가 A 점전하고 얘가 B 점전하라고 그래 봐. 그러면 A하고 B가 서로 어떻게 된다? 이렇게 밀어내잖아. 같은 크기 힘으로 밀어내잖아.
우리 식을 이거 어떻게 써요? 작용 반작용의 법칙. 뉴턴의 운동 법칙. A가 B를 미는 힘은 반대로 B가 A를 미는 힘하고 같더라. 이게 작용 반작용이잖아. 그죠? 이런 힘을 뭐라 그래? 우리 반발력이라 그래.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청력이라 그래. 이렇게 얘도 똑같습니다. 얘도 마이너스 전화도 똑같은 힘으로 이렇게 밀 거 아니야? 이번에는 이제 또 뭐가 있어요? 여기야 플러스 점 전화가 있고 이번에는 마이너스 점 전화야. 그럼 볼 것도 없지 뭐. 얘네 둘은 서로 끌어당기잖아. 이렇게 끌어당기잖아. 그게 같아야 되는 색깔을 좀 이렇게 끌어당기잖아. 이런 애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인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작용 반작용력이야. 이것도 똑같이. 할 수 있겠지? 이거 모르는 사람 없다고. 거리 R 떨어져 있을 때 R의 제곱. 얘가 전하량에 비례하고 얘도 전하량에 비례하고 얘도 R이고 얘도 R이니까 결국은 R의 제곱에 반비례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니? 우리 중력에 이 식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 거시세기에서 얘는 이제 질량이었지. 이거 지구하고 사과가 서로 끌어당기는 거. 지구가 사과를 끌어당기는 거 중력. 사과도 지구를 끌어당기는 거 반유인력. 서로 작용 반작용의 관계에 있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전기력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게 이제 전기력하고 전기장이라는 개념이 있어. 근데 선생님은 전기장을 먼저 설명을 좀 해보고 싶어요. 우리 전기장은 E라고 쓰고 얘 벡터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거든. 한 점전화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뭐라 그래야 되니? 한 점전화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전하의 분위기라고 얘기할까? 이걸 우리는 전기장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 electric field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필드가 뭐 운동장 이런 뜻이잖아요. 그지? 펼쳐진 장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정확히 전기장을 정의하면 어떤 거냐면 안쪽에 뭐 예를 들어서 플러스 전화, 기준 플러스 전화가 있다고 해보자. 플러스 Q라고 하는 점 전화가 있는데 얘로부터 거리 R 떨어져 있어. R 떨어져 있는 어떤 지점에 공간상이야. 그러니까 3D 공간이죠. 그러니까 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구로 보이냐? 원준아? 그러니까 가운데 구의 공 가운데에 점 전화가 있는데 거기서 쫙 이렇게 펼쳐 나오는 거야. 우리가 전자를 본 사람은 없어. 근데 전자가 아주 동그랗게 예쁘게 생겼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자의 전기장을 측정해 봤더니 구형으로 측정이 되더라는 거야. 그 얘기는 얘가 공간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일정하게 구로, 그죠? 같은 전기력, 같은 거리에 있는 전기력이 같은 전하의 분위기라 그랬죠? 전기력이 같은 선을 연결한, 이렇게 이해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공간상에서 같은 거리에 있고 같은 거리에 있고 같은 거리에 있고 같은 거리에 있고 같은 거리, 이쪽도 같은 거리에 있고 저쪽도 같은 거리. 그래서 이렇게 공 모양의, 그래서 그 점전화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어서 거기에 공간에 같은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우린 그 안을 전기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만약에 플러스 점전화 Q를 하나 넣으면 어디다 Q를 놔도 얘랑의 관계에서 힘이 다 같은 지점을 연결한 그 부분을 우리는 전기장이라고 얘기를 한다. 됐니? 이렇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장의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F가 상수 K에 거리 R의 제곱에 얘가 중심이 Q라고 했을 때 바깥에 있는 애가 Q 이렇게 되죠. Q하고 Q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Q를 하나 갖다 놓았을 때는 이거를 단위 점전화로 나눈 거랑 똑같은 게 전기장이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Q로 나눠버린 게 이게 전기장인 거야. 물리학적에서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 F를
Q로 단위 점전화로 나눈 거니까 이걸 갖다가 전기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얘 예쁘게 쓰면 F는 이건 물리 2입니다. F는 Q에 E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런 공식이 성립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전기력하고 전기장은 서로 비례하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개념으로 써도 되더라. 그런데 물리학 1에서는 이제 전기력만 다룹니다. 전기력만 다루기 때문에 전기장의 개념하고 똑같은데 전기장의 개념은 잘 다루지 않는다. 이걸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거니? 이거 Q로 나눈 거니까 K에 어떻게 된다? R의 제곱에 중심 전하 Q만 쓰면 돼. Q는 사라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공식처럼 나와 있는 거야. 이게 전기장이다. 전기장이다. 그럼 선생님이 이제 전기력하고 전기장하고 같은 개념으로 설명을 해버릴 거야. 같은 개념이야. 비례하니까. 이해되니? 그러면 전기장의 형성이라는 표현을 써볼게. 전기장은 어떻게 형성이 된다? 우리가 플러스 점전화가 있다고 해봐. 그러면 플러스 점전화에서는 전기장이 어떻게 된다? 일정하게 나갑니다. 이렇게 나가는 선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전기력선이라 그래. 우리 자석에서 자기력선이 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전기장이 크면 이 전기력선의 개수가 많이 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플러스는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미안해. 마이너스 점전화는 이 전기력선이 들어옵니다. 들어옵니다. 상대적으로 들어오죠. 들어옵니다. 이렇게. 마치 자기력선에서 자기장이 N극에서 나가고 S극으로 들어오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전기장의 플러스 전하는 무조건 나가는 방향, 마이너스 전하는 들어오는 방향이다. 이렇게 전기장의 방향. 이렇게 쓰는 거를 우리는 전기력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지금 현재 하는 거는 물리 2에서 나오는 내용을 하고 있는 거야. 전기력선은 어떻게 된다? 점전화로부터 플러스 점전화로 나오고 마이너스 점전화로 들어가고 서로 교차되거나 끊어지지 않아요. 서로 연결돼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연결될 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나가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겠지. 얘가 연결이 되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겠지. 얘가 나가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니?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의 전기장의 방향을 얘기하세요라고 하면 접선의 방향이야. 이게 전기장의 방향이 된다. 또는 이게 전기력의 방향이 되겠지. 전기장하고 전기력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접선의 방향이. 그 다음에 전기장이 세다. 전기력이 세려면 이게 촘촘해야 돼. 나가는 애가 촘촘해야 돼. 개수가 많을수록 전기력이 센 공간이야. 전기장이 세면 당연히 전기력은 세겠지. 비례한다 그랬으니까. 자기력하고 똑같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전기장의 개념이다. 일단 여기까지만 좀 필기를 해봅시다. 칠판이 좁아가지고.